보안 요원, 저 사람 당장 끌어내요. 분노에 가득 찬 목소리가 축제 현장의 소음을 뚫고 울려 퍼졌다. 관객들 사이에서 이런 고성이 터져 나오자 순간적으로 야외 무대 앞이 얼어붙은 듯 조용해졌다. 모두가 고개를 돌려 소리의 근원을 찾았고 그 시선이 한 지점에 집중되는 데에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당신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소란 피울 자격 없어. 겉보기에 화려한 옷차림을 한 남자가 권위적으로 팔을 뻗어 문가영을 가리켰다. 그는 이 축제의 총괄 코디네이터로 보였다. 주변 스태프와 몇몇 관객이 잔뜩 긴장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고 당사자인 문가영의 얼굴에는 어이없다는 감정과 억울함이 교차했다. 잠시만요. 무슨 오해가 있나 봐요. 문가영은 침착하게 말하려 했지만 코디네이터는 그녀의 말을 들으려 들지 않았다. 오해? 난 바빠 죽겠는데 무슨 오해를 듣고 있을 시간이 있나? 빨리 정리해서 나가달라고요. 그의 목소리는 더욱 날카로워졌다. 아니, 저는 단지 여기 무대 접근 관련해서 사전에 요청했던 게 있는데 전혀 반영이 되지 않은 것 같아서. 이봐요,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당신이 여기서 공연하는 배우인 줄 알겠네. 그런데 그런 요청을 받을 만큼 중요한 분이라는 증거라도 있습니까? 그의 코끝이 하늘로 치솟았다. 사실 문가영이 말을 이으려는데 남자는 비웃듯 코웃음을 쳤다. 이 페스티벌은 다른 참가자들로도 이미 꽉 찼고 특별 대우?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더니 다른 스태프를 향해 큰 소리로 외쳤다. 저 사람을 여기서 치우고 무대 준비나 제대로 하세요. 관중 중 한 명이 고개를 끄덕이며 속삭였다. 방금 들었어? 저 사람 완전히 문가영한테 무례하잖아. 옆에 있던 친구가 휴대폰으로 재빨리 영상을 찍기 시작했다. 그래, 이건 기록해 둬야 해. 지금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것 같잖아. 그때 한 어르신이 고개를 기울이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우리 때도 이런 식으로 연예인이나 특정 인물을 막 대하는 걸 많이 봤었지. 참 안타깝네. 그러자 군중 중 다른 사람이 말했다. 문가영 배우라고? 나 그녀 팬인데 지금 뭔가 잘못된 것 같다. 누군가 나서서 말려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니, 쟤네 보안 요원들이 만만치 않아 보여. 괜히 나섰다가는 더 문제될지도 몰라. 주변에서 수군거림이 이어졌지만 대부분은 이 부당한 상황을 지켜보며 곤혹스러워하고 있었다. 분명 이 페스티벌 홍보 포스터에도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열린 음악 축제라고 써 있었는데 저건 뭐야? 어떤 청년이 헛웃음을 지었다. 친구가 그의 등을 툭 치며 낮은 목소리로 답했다. 글쎄, 말만 번지르르 했던 거지. 사람들이 더 지켜보고 있으니 일단 계속 상황을 봐야 할 것 같아. 바람이 선선하게 불어오는 늦여름 저녁, 서울 외곽의 대형 야외 공연장에는 수많은 관객이 몰려 있었다. 당초에는 다채로운 음악 공연이 예정되어 모두가 들뜬 분위기였지만 이제는 축제의 떠들썩함이 무색할 정도로 현장 분위기가 싸늘하게 가라앉았다. 무대 가까운 곳에서 벌어진 이 소동을 중심으로 사람들은 호기심과 우려가 뒤섞인 눈빛을 보내고 있었다. 한편 어느 정도 나이 지긋해 보이는 매니저 차림의 여성이 무대 뒤편에서 황급히 달려와 상황을 살피더니 코디네이터에게 물었다. 진성 씨, 지금 무슨 일이에요? 왜 소리를 그렇게 질러대고 난리예요? 그는 눈살을 찌푸리며 대꾸했다. 민정 매니저님, 여기 문가영이라고 하는 분이 자꾸 특혜니 뭐니 요청을 해서 일정을 방해하고 있음. 우리 지금 얼마나 바쁜지 아시잖아요. 아니, 문가영 씨. 아, 저분이시면 아마 적절한 무대 접근 통로를 요구하셨던 걸로 알아요. 이 축제가 야외라서 경사나 장애물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요. 다 똑같은 관객인데 무슨 특별 경사가 필요하냐는 겁니. 누가 누구를 위한 별도 시설을 마련하겠어요? 지금 예산도 없고 스태프도 부족해요. 문가영이 한 발짝 앞으로 나섰다. 죄송하지만 제 기획사에서 이미 사전에 메일과 공문을 보냈어요. 제가 발목 부상을 입어서 평소처럼 무리하게 계단을 오르내리면 안 된다는 진단서도 첨부했는데 확인 못 하셨나요? 진성 코디네이터가 헛웃음을 내쉬었다. 그런 서류가 온 건 맞긴 해요. 그런데 우린 정식 협찬사나 스폰서가 아니면 그런 요구 들어줄 여력도 없죠. 아무나 다 특수 상황이라고 하면 여기 시스템 전부 바꿔야 하나? 민정 매니저가 당황한 얼굴로 중재하려 했다. 진성 씨 그렇게 말씀하시면 일단 저희도 협력 방안을 찾아보면 되잖아요. 무대는 이미 세팅됐고
무대 뒤 진입로는 아시다시피 가파른 계단뿐이니 저분이 뛸 일이 뭐가 있나 싶지만 요구사항이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까다로운 게 아니라 안전 문제예요. 문과영이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덧붙였다. 단지 저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이 축제에 오고 싶어도 불편한 분들이 더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요? 진성 코디네이터가 비아냥거리듯 물었다. 지금 당장 경사로라도 설치하라고요? 이미 무대 시작 1시간 전이에요. 그 순간 주변에서 작은 탄식이 들렸다. 한 관객이 고개를 돌리며 친구에게 속삭였다. 아무리 바쁘다고 해도 배려해야 할 기본은 있지 않나. 다른 쪽에서 한 어머니가 고개를 가로저었다. 혹시라도 사고 날까봐 걱정된다. 누군가 다치면 큰 문제인데 저 코디네이터는 전혀 신경 안 쓰는 것 같아. 그때 SNS 라이브를 켜둔 것으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 중얼거렸다. 지금 방송 중이에요. 실시간 댓글도 달리고 있는데 왜 저렇게 무례해? 라는 반응이 넘쳐나네요. 문과영은 여전히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쓰며 말했다. 이런 접근성 문제를 미리 대처해두면 더 많은 사람들이 편하게 즐길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딱히 엄청난 특혜를 바란 건 아니에요. 진성은 코웃음을 치며 손짓으로 그녀를 제지했다. 그럼 끝나고 건의하던가요? 이미 늦었다니까요. 게다가 사람들은 지금 공연을 즐기러 온 거지. 무슨 장애인 지원 행사 듣고 싶어 온 게 아니라고요. 이 말에 군중 사이에서 짧은 분노의 소리가 터져 나왔다. 장애인 지원 행사라니? 지금 저걸 뭐라고 하는 거야? 말이 너무 지나치잖아. 문과영의 표정이 굳어졌다. 제 부탁이 그렇게 불편하셨다면 제가 자리를 옮길게요. 하지만 한마디는 꼭 드리고 싶네요. 그녀의 차분한 목소리에 시선이 집중되었다. 이곳 페스티벌, 모두가 함께 즐기는 장을 만들겠다고 선전해놓고 정작 필요한 부분을 개선할 의지가 하나도 없으신 거군요. 저 하나가 아니라 앞으로 이 축제에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분들을 생각하면 속상합니다. 진성은 손을 휘저으며 비웃었다. 배부른 소리로 들리네요. 여기 있는 관객들도 다 불편함 감수하고 왓습 특별 배려를 바라는 건 이기적인 요구라고 생각 안 하나요? 그때 근처에 있던 다른 스태프가 조심스럽게 끼어들었다. 진성 형, 사실 요즘은 조금만 시설 개선하면 별도 비용 크게 들지 않는다고 하던데 지난번에도 비슷한 문제로 항의가 들어온 적 있었잖아요. 공개 행사인데 접근성 부분은 법적으로도 기준이 그만해. 나한테 일일이 훈계하지 마. 진성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 내가 이 페스티벌 총괄이라고. 아주 시끄럽네. 다들 내 일에 간섭하지 말고 자기 할 일이나 하라고. 그러자 중간에서 눈치를 보고 있던 경호원 둘이 마지못해 문과영 쪽으로 다가왔다 한 경호원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죄송합니다만 코디네이터님 지시가 내려서 일단 자리를 옮겨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문과영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알겠어요. 괜히 일 크게 만들고 싶지는 않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여기서 그렇게 쫓겨나듯 물러나면 이 문제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을 것 같아요. 관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몇몇은 이미 휴대폰으로 영상을 찍고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SNS에 실시간으로 글을 올렸다. 이 영상 당장 올려야겠어. 문가영 씨가 저렇게까지 무시당하는 건 말도 안 돼. 진짜네. 아까부터 막말하는 거 다 찍혔어. 문가영은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리고 입술을 꼭 다물더니 다시 한번 진성을 향해 말했다. 혹시라도 괜찮으시면 무대 뒤쪽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경사로나 좀 안전한 통로를 마련해 주실 수 없을까요? 저는 그저 짧은 한두 마디 인사 말씀만 전하려고 왔어요. 이 페스티벌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행사라고 들었거든요. 진성은 여전히 코웃음을 치며 공연 인사라니. 스케줄도 허락 못 받았고 당신이 여기서 뭘 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죠? 사전에 소속사에서 합류를 요청드렸는데 답이 없어서 직접 찾아온 겁니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요. 그래요? 그러면 알았으니까 나중에 따로 연락하세. 지금은 불가능해요. 문과영이 잠시 침묵했다. 관중 섹션에서 한 남자가 용기를 내 목소리를 높였다. 아니, 다른 사람들은 무대 뒤도 돌아보고 작게나마 말할 기회도 줬잖아요. 왜 저 배우한테만 이러는 겁니까? 다른 이도 맞장구 쳤다. 그러니까 어디 스폰서 모시는 분들이나 유명인들한테는 친절하고 지금은 왜 이렇게 푸대접하는 거야?
진성은 코웃음을 흘리며 이분이 무슨 대단한 후원자라도 되시나요? 아님 협찬금을 냈나요? 우리도 다 이유가 있어서 우대하는 겁니 그냥 유명하다는 이유로 모든 접근성을 개선하라? 말이 안 되죠. 그때 축제 메인 무대에서는 다른 스태프가 리허설을 마쳤는지 음악을 끄고 뭔가 방송 테스트를 시작했다. 스피커에서 조용한 방송 안내가 흘러나오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움직였고 일순간 소동이 잠잠해진 듯 보였다. 그러나 문가영과 진성의 대치는 여전히 팽팽했다. 누군가 조심스럽게 문가영의 어깨를 두드렸다. 그 사람은 축제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한 청년 같았다. 제가 경사로까지는 아니어도 뒤쪽에 비교적 완만한 통로가 있는 곳을 앞니 완전 공식 경로는 아니지만 그래도 계단보다 위험도가 훨씬 낮아요. 거기라도 안내해드릴까요? 문가영이 감사의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럼 감사하죠. 혹시 뒤쪽 무대 담당하시는 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진성 코디네이터한테 한 소리 들을 수도 있긴 한데 일단 안전이 우선이니까요. 그 말을 듣자 진성은 더욱 실소를 터뜨렸다. 아니, 자원봉사자 주제에 내가 허락한 일 아니면 하지도 마. 관리도 안 되는 통로로 가다가 문제 생기면 어쩔 거야? 주변에서 다시 한번 탄식이 터져 나왔다. 한 중년 남성이 낮게 중얼거렸다. 보아하니 저 코디네이터란 사람. 자기 지위만 내세우고 다른 사람 안전이나 편의는 전혀 안중에도 없는 것 같네. 옆에 있는 친구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문가영이 직접 문제를 제기한 것만으로도 뭔가 역풍이 불까봐 겁나는 모양이지. 문가영은 간단히 고개를 숙였다. 괜찮습. 제가 굳이 무대 뒤로 안 가도 돼요. 하지만 꼭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또 부탁이요? 대체 언제까지? 진성은 짜증난 표정으로 대꾸했다. 이 축제를 만들 때 차후에는 적어도 계단에 난간 하나라도 제대로 설치해 주시면 좋겠어요. 오늘만 해도 수많은 분이 이동하면서 위험해 하셨거든요. 특히 바닥이 울퉁불퉁한 데도 있어서 넘어지는 분도 계시고. 진성이 손을 흔들며 쏘아붙였다. 그건 행사장 특성이지. 내가 어쩌겠습니까? 야외 행사에서 넘어지는 건 책임 못 집니다. 그럼 적어도 넘어지지 않게 유도하는 매트라든지 안전요원 배치 같은 건 고려 가능하지 않을까요? 지금 당장 뭐 바꾸라는 거예요? 이 시간에 어디서 매트를 구합니까? 오늘 말고 앞으로를 위해서요. 다음에 이런 큰 행사할 때 기본적인 안내 표지라도 쓰면 좋겠습니다. 이때 근처에 있던 자원봉사자 청년이 조용히 말했다. 사실 뒤쪽 창고에 보호 매트가 조금 있긴 한데 어디 깔면 좋을지도 모르겠고 저도 함부로 결정할 권한이 없어서. 진성은 그에게 눈을 흘겼다. 누가 물었어? 괜히 오지랖 부리지 말고 시키는 일만 해. 문가영은 작게 한숨을 쉬며 한 발짝 뒤로 물러섰다. 조습 전 여기서 물러날게요. 다만 제가 이 축제에 참여하기로 했던 이유는 여러분이 정말 모두가 즐길 수 있는 페스티벌을 만든다고 홍보했기 때문이에요. 저도 부상을 당하고 나니 이런 사소한 접근성조차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깨달았거든요. 그러자 주변 관객 중 몇몇이 문가영 힘내요. 라고 외치기 시작했다. 사실 오늘 문가영 팬들은 이 축제에 온 사람들도 있을 텐데 너무한 거 아니야? 라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진성은 잠시 주변의 기류를 살폈다. 자신에게 쏟아지는 비난을 느꼈는지 목소리가 한결 낮아졌다. 그러나 여전히 거친 말투는 유지했다. 알았어요. 그러면 다음에 공식적으로 요청하세. 오늘은 이미 스케줄 꽉 찼어요. 내 알 바 아닙니다. 문가영이 슬쩍 미소 지었다. 물론 제안서나 서류로 이야기하겠습. 다만 여기 계신 분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지켜보는 분들이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하네요. 그러자 SNS 라이브를 켜둔 젊은 여성이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다. 방금 이 장면 계속 송출되고 있어요. 댓글이 난리예요. 다들 분노 중. 그래요? 뭐 알아서 하세요. 진성이 굳은 표정으로 돌아섰다. 더 이상 시간 뺏지 말고 나가주시면 됩니다. 그 순간 어딘가에서 불만을 품은 듯한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저희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어떤 휠체어를 탄 관객이 손을 들었다. 솔직히 저도 무대 가까이 가고 싶었는데 아까 계단 때문에 포기했거든요. 사람들이 그 관객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는 울분을 토하듯 말했다. 처음부터 출입 가능 경로가 없다고 해서 저는 무대 근처에도 못 갔어요.
그래서 뒤편에 있는 스크린으로만 공연 봐야 해요. 이게 모두가 즐기는 축제입니까? 다른 사람들도 동조했다. 그래, 사실 몇몇 부모님도 아이 유모차 끌고 오기 불편해 하더라. 문가영 씨 말이 맞아. 미리 대비했으면 이런 문제는 줄어들 텐데. 진성은 이 상황이 점점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는 것을 느끼는 듯 화를 내며 턱짓으로 경호원들을 다시 불렀다. 이제 정말 깔끔하게 정리합시다. 자, 여기 시위하듯 서 있는 사람들, 공연 방해하지 마세. 자원봉사자, 보안팀, 구역 분리 좀 해요. 그러자 경호원 중 한 명이 난감한 표정으로 물었다. 하지만 코디네이터님, 이분들은 티켓도 정상 구매한 관객들이고 막을 권한이 우리가 있는 건지. 그래서 어떡하라는 겁니까? 내가 총괄인데. 그냥 가만히 두라는 거예요. 갑자기 무대 위쪽 스크린에 축제 홍보 담당을 맡았던 사내방송 PD의 얼굴이 등장했다. 그는 이어폰을 낀 채 무언가 보고받는 듯 했다. 잠시만요. 지금 무대 주변에 문제가 생겼다는 보고가 들어와서 음향 점검 잠깐 중단해 주세요. 스태프들이 우왕좌왕하며 무대를 멈추자 관객들의 관심은 더욱 이쪽 소란으로 집중됐다. PD가 상황을 대략적으로 파악한 뒤 방송용 마이크를 잡고 진성에게 다가왔다. 진성 씨, 이거 지금 실시간으로 SNS에 퍼지고 있대요. 공연 시작도 전에 불미스러운 장면이 퍼지면 주최 측 입장에서 곤란하거든요. 진성은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PD님, 나도 모르겠어요. 저 사람들이 자꾸 무리한 부탁을 하는 바람에 원활한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문가영이 천천히 숨을 고른 뒤 PD에게 직접 말을 걸었다. 저는 그냥 잠깐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안전 문제에 대한 개선점도 부탁드리고 싶었고요. 축제 측에서 저를 공식적으로 초대해 주신 건 아니지만 그래도 미리 사전 협의를 요청했는데 묵살당했죠. PD는 눈동자를 굴리다가 진성에게 물었다. 솔직히 지금 이 상태로 공연을 진행하면 관객들이 감정상해 있어서 분위기가 엉망일 텐데 혹시 잠시 시간을 내서 간단히 말할 기회를 주는 게 어떨까요? 말도 안 돼요. 공연 시간 타이트한 거 모르시나? 진성이 버럭했다. 문가영이 PD에게 조용히 덧붙였다. 길게 말하진 않을게요. 그리고 아직 무대 뒤로 가기 어려우니 여기서 짧게 이야기를 해도 될까요? 원하는 분들만 듣도록. 주변에서 일제히 네 하고 응원하는 소리가 터져 나왔다. 진성은 애써 제지하려 했지만 상황은 이미 팬들과 관객들의 지지 쪽으로 기울어 있었다. 이게 말이 돼? 진성은 분을 사귀지 못한 채 이리저리 발을 동동 굴렀다. 그러나 PD가 결정적으로 한마디 더 했다. 진성 씨, 이대로 반대만 하면 여론이 더 나빠져요. 보세요. SNS 반응이 이미 폭발 직전이거든요. 여기서 이러다가 축제 이미지 망가집니다. 결국 진성은 마지못해 물러섰다. 좋아요. 짧게만 하시죠. 3분. 딱 3분입니다. 문가영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주위 관객에게 빙그레 웃었다. 감사합니. 그리고 죄송해요. 공연 기다리시는 분들께 폐를 끼쳐서. 그녀는 경호원들이 옆으로 물러서자 손에 건네받은 무선 마이크를 천천히 잡았다. 그리고 축제장 중앙이 잘 보이는 위치에 섰다. 사람들이 숨을 죽인 채 그녀를 주시했다. 저는 오늘 함께 즐기는 축제라길래 얼마나 좋은 무대를 기획했을까 궁금해서 직접 와봤어요. 그리고 저처럼 부상이나 장애가 있는 분들도 안전하고 즐겁게 공연을 볼 수 있을까 조금은 기대했죠. 수많은 눈동자가 그녀에게 향하자 그녀의 목소리는 더욱 또렷해졌다. 그런데 여기 와보니 계단뿐이고 안내 표지도 부족하고 곳곳에 위험한 지점이 있더군요. 물론 야외 행사라 쉽지 않은 부분이 많겠죠. 하지만 꼭 돈이 많이 들어가거나 큰 공사가 필요한 것만은 아니에요. 작은 매트 하나, 친절한 안내 하나, 그런 변화로도 누군가는 이 무대를 즐길 수 있게 됩니다. 그녀는 잠시 멈추고 주변을 둘러보았다. 휠체어를 탄 관객, 유모차를 끌고 온 부모들, 그리고 언덕길에서 힘겹게 내려오던 노인까지. 그들의 시선이 전부 문가영에게 모여 있었다. 저 역시 발목 부상을 겪고 나서 일상에서 무심코 지나다니던 계단이나 경사가 얼마나 불편한지 알게 됐어요. 그래서 미리 요청을 드렸습. 저 혼자만 특별 대우를 바라는 게 아니라 이런 열린 페스티벌이라면 당연히 고려돼야 할 문제라고 생각했거든요. 군중 사이에서 맞아요. 옳은 말씀이에요.
하는 환호가 터져 나왔다. 마이크를 쥔 그녀는 한층 더 진심 어린 표정으로 말을 이었다. 이게 단순히 시설이나 정책의 문제만은 아닙니. 우리는 이미 할 만큼 했다라는 생각에 갇혀서 정작 당사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외면하는 태도도 문제예요. 조금만 신경 써주면 정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는데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리지 않고 힘있게 이어지자 진성은 팔짱을 낀 채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다. 주변 스태프와 PD가 그의 반응을 살폈지만 그는 아직도 불만스러워 보였다. 그러나 이미 다수의 관객과 SNS 시청자들이 문가영의 말에 공감하고 있었다. 아까 저를 무대에서 내쫓으려 하던 분이 계셨죠. 제가 잘못한 게 있다면 미리 준비 안 된 상태에 건의를 드린 점일 겁니 하지만 앞으로 더 많은 분이 이 멋진 축제를 접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 최소한의 안전 조치와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문가영은 마지막으로 고개를 숙였다. 이게 제가 전하고 싶었던 전부입니. 그리고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려요. 저는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순간 장내가 조용해졌고 이어 뜨거운 박수가 터져 나왔다. 어떤 사람들은 울먹이는 표정으로 휴대폰 카메라를 향해 그녀를 찍고 있었다. 스피커를 통해 작게 들리는 숨소리마저 잡힐 정도로 정적과 감동이 뒤섞여 있었다. 진성은 결국 주변의 압도적인 반응에 고개를 돌렸다. PD가 다시 한번 방송용 마이크를 잡고 말했다. 아, 문가영 씨의 말씀 잘 들었습. 자, 그럼 다음 순서인 공연을 잠시 뒤에 시작하겠습. 다들 자리에 앉아주시고 오늘 즐거운 시간 되세요. 그러나 사람들이 쉽게 흩어지지 않았다. 곳곳에서 여전히 이 문제 해결 안 하나요? 왜 시설 개선 안 하냐고? 라는 외침이 이어졌고 많은 눈이 여전히 진성과 축제 측을 향하고 있었다. 진성은 시선을 피하며 투덜거렸다. 시설 개선이라 뭐 당장 어떻게 해보지. 사람들 앞에서 체면이 말이 아니네. 이때 민정 매니저가 조심스럽게 진성의 팔을 잡았다. 진성 씨, 솔직히 앞으로도 계속 이 페스티벌 할 거면 이제 사람들이 꼼꼼히 지켜볼 거예요. SNS 반응도 그렇고 미디어에 보도될지도 모르고. 자원봉사자 청년도 용기를 내어 다시 말했다. 경사로까지는 못 만들어도 뒷길에 매트라도 깔고 안내표지 설치하는 건 할 수 있음. 그리고 의자나 바 테이블 몇 개만 치우면 휠체어 사용하시는 분들이 가볍게 접근할 수 있는 동선이 생기거든요. 진성은 땀을 훔치며 불편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하, 그래.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떠들면 나도 어쩔 수 없잖아. 일단 사과하면 돼? 매니저가 살짝 눈을 흘겼다. 사과도 하시고 사람들한테 우리도 바로 개선에 들어가겠다고. 약속하세. 그래야 욕이라도 덜 먹죠. 쳇, 알았어요. 진성은 입술을 꾹 깨물더니 곧 마이크를 다시 잡았다. 자, 여러분 잠시만 주목해 주십시오. 제가 조금 과하게 대응한 점 사과드립니. 사실 행사 진행 때문에 많이 예민했습니다. 소리가 점차 잦아들자 그는 약간 더 낮은 목소리로 이어갔다. 문가영 씨, 그리고 다른 분들이 지적하신 접근성 문제. 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 그래서 오늘 바로 전체를 바꿀 순 없지만 일부 안전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 더불어 이번 축제 이후에도 이런 부분을 재점검하겠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관중 몇몇이 작은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좋아요. 노력해보세요. 이제라도 알았다면 앞으로는 다를 거라고 믿을게요. 진성은 갑작스러운 사람들의 환호가 어색한 듯 고개를 끄덕이며 마이크를 다시 내렸다. 그 순간 무대 측에서 준비했던 음향이 다시 켜지고 무대 위 세팅이 재정비에 들어갔다. 문가영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다 조용히 자리에서 벗어나려 했다. 잠깐만요. 진성이 다시 마이크에 대고 외쳤다. 사람들은 이번엔 어떤 말을 할까 싶어 곧장 귀를 기울였다. 진성은 조금 머뭇거리다가 문가영 쪽을 힐끔 보았다. 혹시 가능하시다면 아까 말씀 주신 부분들 좀 구체적으로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야외 이벤트의 접근성 표준 같은 걸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몰라서요. 문가영은 살짝 놀란 표정을 보였지만 이내 부드러운 미소로 고개를 끄덕였다. 네, 물론이죠. 이미 국내외 사례나 참고 자료가 많으니까 제 소속사와 같이 공유해 드릴게요. 진성은 깊게 한숨을 내쉰 뒤 어색하게나마 사과의 제스처를 취했다. 아까는 정말 죄송했습. 제가 너무 급해서. 아무튼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자 주변 사람들 사이에서 화해를 환영하는 박수와 가벼운 환호가 이어졌다. 어떤 이들은 이게 바로 오늘의 하이라이트라며 영상을 찍고 SNS에 올리기 바빴다. 한 번의 사과나 약속으로 모든 게 달라지진 않겠지만 적어도 오늘 계기로 뭔가 시작은 될 것 같네요. 한 관객이 친구에게 속삭였다 그러기에. 그래도 문가영 씨가 참 침착하게 대응한 덕분에 이제 좀 변할 가능성이라도 생겼잖아. 축제도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갈지도. 스태프 몇몇은 재빨리 뒤쪽 창고로 가서 보호 매트나 추가 안내 표지판을 찾아내기 시작했다. 자원봉사자들은 관객들의 동선을 살피며 조금 더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길을 정비하는 모습을 보였다. 문가영은 무대 옆으로 조용히 이동해 페스티벌 뒤편으로 나가는 길목에 섰다. 때마침 경호원 중 한 명이 다가와 고개를 살짝 숙이며 말했다. 아까 좀 과격하게 굴어서 죄송합니. 코디네이터님 지시 때문에 어쩔 수 없었습. 괜찮으신가요? 그녀는 부드럽게 웃었다. 예, 괜찮아요. 고생 많으시네요. 나가시기 전에 괜찮으시면 혹시 몇 분만 잠깐이라도 더 머물러 주실 수 있나요? 사람들이 혹시 질문 있을 수도 있고 코디네이터님도 바로 이야기 나눠보고 싶어 하시는 듯해서 물론이죠. 문가영은 흔쾌히 승낙했다. 잠시 후 진성이 직접 그녀에게 다가왔다. 제가 본부 쪽에서 간단히 브리핑 받고 왔는데 경사로 설치나 이런 문제는 예산도 그렇고 어려움이 많을 것 같긴 해요. 그래도 안내 표지판이랑 임시로라도 위험 지역엔 매트 깔기로 했습니다. 고맙습. 긴급하게라도 그렇게 해주시면 많이 나아질 거예요. 또 휠체어 사용하시는 분들께는 우선 통로를 안내하고 이동을 도와주는 스태프를 배치하면 더 좋고요. 예, 사실 이런 페스티벌이 한두 해 하는 게 아니다 보니 저희가 개선을 계속 미뤄온 건 맞습. 오늘 이렇게 크게 일이 터진 김에 저도 좀 반성하고 갑니다. 그는 말을 잇기 어렵다는 듯 잠시 멈췄다. 그리고 죄송합니. 아까 너무 말이 험했죠.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들었을 텐데 망신이네요. 문가영은 고개를 젓고 부드럽게 웃었다. 저도 처음에 감정이 앞서서 조금 더 친절하게 말씀 못 드린 점 사과드려요. 하지만 오늘이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그들의 대화를 바라보며 묘한 안도감을 느끼는 듯했다. 곳곳에서 작은 박수와 응원 소리가 터져 나왔다. 휠체어를 탄 관객이 손을 흔들며 이제라도 달라지면 좋죠 라고 외쳤고 다른 관객들도 모두 잘 마무리되면 좋겠다 며 맞장구 쳤다. 어느덧 해가 서서히 저물어 공연 시작 시간이 다가왔다. 무대 조명 테스트가 다시 한창이었고 스피커에서는 밝은 사운드가 리허설 겸 흘러나왔다. 이제야 축제의 본래 분위기가 되살아나는 느낌이었다. 그 순간 PD가 무대 중앙으로 올라서서 마이크를 쥐고 외쳤다. 자, 드디어 오늘 메인 이벤트가 시작됩니다. 모두 큰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환호와 함께 조명이 밝아졌고 가수들이 하나둘 무대 위로 모습을 드러냈다.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고조되면서 조금 전까지 있었던 갈등이 마치 오래된 일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그러나 영상으로 남아있고 수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도 오늘 사건은 고스란히 새겨질 터였다. 진성은 다시 한번 문가영 쪽으로 다가와 작게 읊조렸다. 저 혹시 기회가 되면 오늘 공연 마지막 무대 전에 잠깐 무대에 오를 수 있게 해볼게요. 당신이 원한다면. 문가영은 눈을 크게 뜨며 살짝 놀랐다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짧게 인사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모두를 위한 무대를 위해 앞으로 어떻게 함께할지 소개해 볼게요. 좋아요. 그 정도라면 저도 기획팀에 한번 말해 보겠습니다. 이윽고 공연이 시작되었고 장내는 음악과 환호성으로 가득 찼다. 무대 앞쪽은 화려한 조명과 연주로 가득했고 뒷줄에서는 관객들이 앉아서 스크린을 보며 즐겼다. 페스티벌 관계자들은 분주하게 움직이며 즉석에서 보강한 안전시설과 안내를 마련했다. 자원봉사자들도 각 구역을 돌며 불편해 보이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었다. 시간이 흘러 엔딩 무대가 다가왔고 피날레를 장식하는 가수의 마지막 곡이 끝난 뒤 PD는 관객을 향해 웃으며 말했다. 오늘 뜻깊은 일이 있었죠. 많은 분이 제보해 주신 접근성 문제, 그리고 이를 발언해 주신 문가영 씨. 짧게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말에 진성은 무대 한편에서 문가영을 손짓으로 불렀다.
그녀는 천천히 조심스레 계단 쪽으로 다가갔지만 이미 자원봉사자들이 임시 경사로처럼 매트를 깔아주어 어렵지 않게 무대에 올랐다. 관중들이 뜨거운 박수로 그녀를 맞이했다. 마이크를 건네받은 그녀는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문가영입니. 오늘 여러 가지로 소란을 일으켜 죄송하면서도 동시에 감사드립니. 함께 문제를 고민해 주시고 또 실천으로 옮겨주시는 분들을 보니 정말 희망을 느껴요. 공연장 곳곳에서 플래시가 터지고 사람들은 핸드폰을 들어 그녀의 모습을 담았다. 그녀는 미소 지으며 말을 이었다. 이처럼 행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조금만 더 관심을 기울이면 정말 많은 분이 편하게 즐길 수 있답니. 앞으로도 이 페스티벌이 매년 열릴 예정이라면 제 기획사와도 협력하여 접근성 개선 매뉴얼을 함께 만들어 보고 싶어요. 오늘 계기로 더 많은 분에게 열려있는 음악 축제가 되길 바랍니다. 환호와 함께 무대 아래서 진성은 땀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다. 주변 스태프가 그에게 말했다. 그래도 결말이 좋잖아요, 형. 다음번엔 좀 더 준비 잘해서 더 나은 축제 만들면 되죠. 그는 작게 한숨을 쉬다 이내 쓴웃음을 지었다. 아유, 체면은 구겼지만 맞아. 이렇게라도 개선하는 게 맞겠지. 다음에 사람들 반응 더 좋아지면 그게 또 내 공이 될 수도 있고. 스태프가 피식 웃었다. 형도 많이 바뀌었네요. 그냥 오늘로 끝낼 문제가 아닌 것 같아. 힘들겠지만 조금씩 해보자고. 무대 위에서 문가영은 마지막 인사를 건네며 관객에게 손을 흔들었다. 혹시 주변에 이 축제를 포기하신 분이 있다면 내년에 다시 초대해 주세. 더 나아진 모습으로 맞이해 주실 거라 믿어요. 다들 오늘 즐거운 밤 되시길. 장내에서 박수와 환호가 연이어 터졌다. 이렇게 긴 하루가 막바지에 이르렀고 축제는 아름다운 불꽃놀이와 함께 마무리 수순으로 접어들었다. 사람들은 하나둘 귀갓길에 오르며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다. 처음엔 정말 어수선했는데 막판에는 모두가 뭉친 느낌이네. 문가영 멋있었다. 그냥 개인 이익만 챙기려는 줄 알았는데 진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목소리를 낸 거였잖아. 진성 코디네이터도 처음엔 별로였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사과해서 다행이야. 퇴장로를 따라 걸으며 몇몇은 동영상을 친구들에게 전송했고 어떤 이들은 SNS에 이번 페스티벌에서 있었던 놀라운 변화라며 후기 글을 올렸다. 사진 속에는 문가영이 무대에 서서 미소를 짓고 있는 장면과 임시로 마련된 경사 매트가 보였다. 혹시 이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에게 알려져서 다른 축제나 행사도 바뀌면 좋겠다. 한 관객이 옆 사람에게 말하자 상대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작은 계기가 큰 변화를 이끌 수도 있으니까. 다음번엔 분명 다를 거야. 그리고 일부는 이번 일에서 느낀 바를 서로 공유하며 우리도 일상에서 이런 문제에 신경 써야겠다고 다짐했다. 그럼 다 같이 노력해보는 거지. 친구들이 화답하자 어느새 뿌듯한 웃음이 번졌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문가영은 매니저와 짧은 대화를 나눴다. 오후에는 정말 마음이 힘들었어요. 이렇게까지 무시당하는 일이 있을 줄 몰랐거든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피곤함이 배어 있었지만 매니저는 격려했다. 결국 좋은 방향으로 마무리됐잖아요. 앞으로 계속 애쓰면 다른 행사들도 달라질 거라고 믿어요. 문가영은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밤하늘의 불빛을 바라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다. 그래요. 이번 일을 계기로 더 많은 사람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습. 저부터도 적극적으로 나서 볼게요. 내일 일정 끝나고 바로 개선한 아이디어부터 정리해 볼래요. 며칠 뒤 인터넷과 방송 매체에서는 한 배우의 용기 있는 발언으로 시작된 변화, 접근성 문제를 새롭게 인식하게 된 음악 축제 같은 기사가 쏟아졌다. 일부 사람들은 연예인이니까 이목을 끈 거다라며 시큰둥한 반응도 보였지만 대체로 유명인이든 아니든 어떤 누구라도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 는 긍정적인 여론이 형성됐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점차 우리 동네 축제나 대학교 행사도 접근성을 확인해 볼까? 회사 워크숍 장소도 배려가 되어 있나? 같은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꺼내기 시작했다. 이로써 문가영의 한 번의 직접 요청과 진솔한 발언은 단순한 개인 분쟁을 넘어 한국의 야외 행사들이 조금씩 더 열린 자세를 갖추도록 부채질하는 계기가 되었다.
오늘 있었던 일 그걸로 끝났으면 좋겠어요. 다음 날 매니저가 문가영에게 물었다. 문가영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오히려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사람들이 아직 부족하지만 그래도 행동에 나서기 시작했으니까 앞으로도 많은 분이 함께 노력해 주길 바랍니다. 매니저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럼 우리도 SNS에 그 후속 과정을 올리면서 사람들이 지켜볼 수 있게 해요. 일주일 뒤에 축제 측이 약속한 조치가 실제로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도 확인하고. 문가영은 눈빛을 빛내며 답했다. 좋아요 많은 사람에게 알리고 또 꾸준히 지켜보도록 해요. 그리고 혹시 다음에도 개선이 필요한 행사가 있다면 저도 적극적으로 힘을 보탤게요. 그녀의 목소리는 다부지지만 한결 밝아 보였다. 이제 막 새로운 변화의 발걸음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모두가 깨닫고 있었다. 여러분도 혹시 주변에서 비슷한 상황을 겪는다면 부디 목소리를 내주세. 오늘처럼 분노와 갈등이 있을 수도 있지만 결국은 우리가 함께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그녀가 남긴 최종 메시지였다. 사람들은 이 말을 SNS와 영상으로 공유하며 우리도 이렇게 바꾸자. 문가영이 이렇게 멋진 사람이었나 라는 감상을 퍼뜨렸다. 언젠가 다음 축제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편안히 무대를 즐기게 될 모습을 상상하며 하나둘씩 다음에도 기대한다는 댓글을 남겼다. 그렇게 불협화음 가득했던 하루가 지나고 대한민국의 한 음악 축제는 역사상 가장 뜨거운 화제와 함께 막을 내렸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아직 완결이, 아니 오늘 달라진 작은 시도가 내일 더 큰 변화를 낳을지 아니면 다시 흐지부지 될지 그것은 앞으로도 이 문제에 관심을 갖는 이들의 끈질긴 노력에 달려 있었다. 내년에도 이 축제가 열린다면 과연 달라져 있을까요? 라는 물음과 함께 많은 이들이 다음 해를 기약했다. 그리고 일부는 친구에게 메시지를 보내며 말했다. 이번 이야기를 공유하고 싶은데 같이 볼래? 서로 생각도 나누고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해보자. 그렇게 사람들의 일상 속에서 오늘의 일은 작은 울림을 남기며 서서히 퍼져나가고 있었다.